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였습니다. 예산 240억 원을 들여 개통한 광주의 한 지하차도도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어 재난안전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개통 1년째 행정기관은 겁에 질린 주민의 아우성을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광주 소촌 건널목 지하차도입니다. 이 지하차도의 높이는 2.8m. 보시다시피 일반 대형차는 물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을 위해 차도 높이는 4.5m를 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4.2m, 소형차 도로는 3m까지 낮출 수 있는데 이 모든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지하차도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3,000세대. 재난 상황이 발생할까 1년 넘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불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바로 1분이면 들어올 거리를 지금 돌아서 들어오면 5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이면 막 가슴이 절렁절렁해요. 소방서와 함께 재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지하차도가 위치한 신촌동 일대까지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 지하차도를 드나들 수 없어 먼 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전 출동 시간보다 2배나 더 소요되는 겁니다. 대략 저희는 10분 좀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5분 안쪽에는 관할은 저희지만은 저희 월곡 119 안전센터에서 먼저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 24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12년째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차가 지나다니기에는 낮은 높이기는 해요. 그 현장 여건상 도로랑 철로 사이에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 높이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짓겠다며 구청이 나섰지만 이마저도 시비 지원이 부족해 2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비도 받고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구비 2억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억 확보 대책이 좀 어려워서 빨리 공사를 끝낼 필요가 있는데 완료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혈세 240억 원을 쏟아붓고도 안전에는 예산을 아끼는 행정으로 인해 멀쩡했던 도로가 재난 취약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경유차는 한때 저렴한 운용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고 경유차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 경유차가 빼곡합니다. 중고차 매물의 30%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값싼 연료비로 인기였지만 최근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물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기름을 넣었을 때 효율이 디젤이 훨씬 높다 보니까 디젤을 쓰셨는데 지금은 디젤 값이 가솔린 값을 넘어서서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유류값이 오르면서 디젤차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난 6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한 이후 역전폭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높습니다. 유럽의 경유차 이용 감소로 경유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유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유값이 고공행진을 보이자 기존 경유차를 처분하고 휘발유차를 사려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유 타고 있는데 지금 휘발유 값이 더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로 지금 바꿀까 싶어가지고. 한때 휘발유보다 저렴한 가격과 열효율이 높아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경유 가격이 경유차의 선택과 유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구름 낀 가운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0도, 여수 13도, 목포 11도 등 6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6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0도, 여수 18도, 순천 20도 등 18에서 2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터널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장성군 진원면의 모째 터널 안 1차로에서 32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40대 운전자가 몰던 3.5톤 트럭을 추돌해 두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걸로 확인됐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집안이 탔고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6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풍양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 일부가 탔고 3층에 있던 20대 남성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은 2층의 한 세대 작은 방 안에 있던 소파 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실시된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는 광주 6건, 전남 5건이 적발돼 모두 전 과목 0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선택 과목 시험 요령 미숙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는 점심시간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3명이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의과대 민정준 교수와 국현 교수, 공과대 김재국 교수 등 3명이 과기한림원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5개 분야 28명 정회원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3명 교수는 분자영상 분야와 심혈관 질환, 전극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2,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는 1,360명, 전남에서는 1,2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보다 145명 줄어든 2,6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선 발생하지 않았고 전남에선 3명 추가됐습니다.